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유럽 EMA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왜 하락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암제 아바스틴은 이제 국내 식약처, 최근에 이제 FDA 이어서 이제 유럽 관련되는 부분, 당초 이제 올해 이제 연중으로 허가 신청 완료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대장암 쪽에 쓰이는 로슈의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청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성 직결장염,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교모세포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디케이션이 적용되는 이제 로슈의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가 작년 하면 거의 한 8조 정도 수준이 돼요. 블록버스터 형태고요. 유럽만 한 2조 이상이 되는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2018년도부터 유럽, 남미, 아시아 21개국 164개 임상 시험계에서 총 689명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글로벌 임상 마무리하고 국내 식약처, FDA, 그 다음에 이제 EMA 허가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을 완료하고 향후에는 이제 일본도에서도 이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램시마나 트록시마나 호주마 같이 초기 형태는 이제 퍼스트 무브라고 보통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시장 선점에서는 중요한데 모든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브로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농도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의 차별화를 두었듯이 이번에 이제 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CTP16인데요. 그간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 OP 마진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생산 노하우라든지 밸리데이션 과정이나 생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축적돼 있어 가지고요. 원가 경쟁력이 좀 앞서죠. 이런 어떤 가격적인 면 부분과 이 기존의 아바스틴과 마찬가지로 모든 적용증을 대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안착하는지를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신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임상을 끝내고 허가 신청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서는 이제 호재인데요. 항상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어제도 이제 유럽 EMA CHMP 10월달 아젠다 관련되는 부분에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런 재료들을 그냥 뭉개버리는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의 FDA 긴급 판매 승인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묻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3분기는 이제 기존에 6월 달에 있었던 NDA 회사에서 어떤 전망하고 상당히 다르게 이 레키로나가 이제 생산을 1공장 관련되는 부분을 점유하면서 다른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생산이라든지 램시마 SC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보내지는 물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3분기 이제 추정치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16.5%, 영업이익도 25.4%, 지배주주 순이익도 23.4%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이제 실적의 어떤 부진들이 생각보다 당초 좀 좋을 줄로 좀 생각을 했는데 나쁘게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키움증권이라든지 신한금투 그 다음에 신영증권 이런 데서 목표가를 대거 하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와 겹치면서 주가에 또 급락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컨센서스 추정치가 본래는 이제 한 5천억대 초반 영업이익도 한 2천억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걸 크게 하락을 했죠.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4천억대 중반 정도, 영업이익은 1,800억대니까 3분기 컨센서스보다도 많이 빠졌고요. 작년 3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하향하는 모습들 보였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한 4천억 초반 정도까지 봅니다. 제일 안 좋게 보죠. 이 이동건 이제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분기별로 공시되는 이제 그 매출액 집계를 통해서 이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망치를 가장 안 좋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원인을 셀트리온 헬스 쪽에 재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 레키로나의 해외 승인 지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뭐 호주마라든지 유플라이마 이런 어떤 공급을 예상했는데 신규로, 자, 이런 부분들이 생산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수정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 증가에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뭐 28만원, 26만원, 심하게는 이제 신형에서는 20만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낮추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개인 주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전체 주식 중에서 한 5천만 주까지 모으겠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회사에 지금 경영 참여라든지 주요 결정에 목소리를 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경영진 사퇴, 빠른 3사 합병을 지금 희망하는 흐름으로 아주 활발하게 지금 개인 주주들이 지금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서 영향이 미칠지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4분기에는 여전히 이제 레키로나가 어떻게 이제 10월달, 11월달에 결정되느냐가 4분기 내년도 레키로나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 중요한 어떤 단초를 제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항체 치료제 보면요, 엘라릴이라든지 리제론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글락스미스클라이스 트루미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주면 미국의 지금 엘라릴이라든지 리제론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에 누적 매출이 리제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조 중반까지 됩니다. 엘라릴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단일 요법 말고는 이제 둘 다 보면 이제 이게 그 칵테일 쪽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의 이제 레키로나보다 가격도 좀 비싼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4조 2조인데요. 셀트리온 레키로나는 1000억대니까 물론 국가별로 좀 차별도 있고 국내에서는 좀 싸게 팝니다만 국내에서 뭐 매출을 막 본격화하겠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리제럴은 대비하면 뭐 거의 뭐 2% 3%밖에 안 되는 어떤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 개발을 하고도 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 지금 저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 뭐 국내에서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제한이라든지 FDA에 대한 어떤 그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른 이제 뭐 자가 면역이라든지 항암제 같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도가 사실은 피크 매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연 자체가 상당히 실적 부문이라든지 지금 생산 포트폴리오에도 좀 중요한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셀트리온에 치명적으로 좀 붙고 있는 게 공매도입니다. 지금 공매도 1위죠. 공매도 1위 셀트리온이 주가가 사실 이제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대형주가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대형주가 뭐 반토막 난 것도 있고 30% 40% 빠졌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공매도 잔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지금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공매도 있기 전 2019년도 동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 공매도 이 금액 자체가요 30% 증가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공매도를 주로 치는 이제 수급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도보다 20%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의 어떤 재개의 수혜는 외국인들이 보고 있고, 외국인들 올해 매도를 상당히 많이 이제 환율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공매도 영향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아니라 이제 개인들은 아예 그냥 폐지를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이 깨지면서 2,900선, 뭐 2,800선, 2,700선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대형주의 어떤 하락들이 외국인 중심으로 공매도와 더불어서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공매도의 어떤 성기능에 해당되는 것이 가열을 이제 막기 위해서 빠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HMM이라든지 검은석유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PR 어떤 그 포워드 PR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보다도 훨씬 싸거든요. 좋은 기업들도 빠지고 있는데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 그 이론적인 어떤 성기능은 실질적으로 보는 부작용만 더 많이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나 연기금들이 좀 수급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도 최근에 이제 뭐 홍준표 국민의원도 주식시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폐지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공매도를 뭐 자동으로 금지하는 뭐 서큐 프레이트 같은 것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선이니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오해가 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제대로 된 수급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외국인들의 어떤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으면서 그 타켓들이 우리 대형주, 특히 셀트리온의 집중적인 어떤 부분들은 오늘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도 공매도 관여율이요, 19.48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주가의 어떤 4% 빠졌는데 오늘 매매에서 공매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다. 거의 뭐 5분의 1 수준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재료가 좀 나름 나왔는데 시장 하락과 머크의 어떤 부분으로 빠졌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개인들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만, 주가가 10월 들어서 20만원 중반에서 20만원대 초반까지 빠지면서 공매도가 다시 이제 9월 말같이 한번 올라갔고요. 자, 기관 매도, 외국인들은 다시 또 이제 매도로 좀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 이제 20만원권 이하는, 저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가격이면 뭐 2008년, 2019년도에 어떤 바닥을 했을 때 흐름에 그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어떤 부분들은 이제 일단 시장에 알려졌고 주가에 반영을 했는데,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장기 성장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 그리고 라키론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향후에 유럽에서 어떤 결과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등 시장에서 반영 안 되고 있는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만원대 초반 이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싼 영역이다. 근데 주가가 이제 빨리 움직이느냐 천천히 움직이려는 것은 유럽에서의 어떤 결정들, 특히 이제 EC에서 치료제 선정 과정이 10월 달에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셀트리온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는 좀 이제 빠졌어요. 1,000원 정도 빠졌는데, 자, 아무튼 시장도 지금 부진하고 대형주 관점에서 뭐 좋은 쪽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투심이 좀 안 좋을 때일수록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어떤 판단들을 이제는 또 오히려 가져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